예, 방이 어두운 느낌인데요. 그냥 어두운 데로 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너무 얼굴이 알려지는 게 싫다고 해갖고요. 예, 원래 마스크 쓰고 하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써도 늦지 않은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방송 오늘은 좀 어둡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쪽에서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예. 치울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안녕하세요. 데이먼님이군요. 예, 김데이먼. 예. 아예 불 꺼버릴까요? 예. 어쨌건 예, 오늘은 황덕은 해설위원이 저기 두바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이 두바이에 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두바이 가 있어가지고, 예, 다른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인 방송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일단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 예, 지금요. 네, 예, 이름은 얘기하지 말까요? 네, 그러죠. 그냥 네. 그거. 네. 이름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 이름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마 SNS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DB, 다토 BHJ라고 해가지고 이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친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통계, 그리고 바르셀로나, 라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안 움직여. 근데 이제 여기 이런 통계들을 만들어내는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댓글창 안 보이네요. 예,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진을 다운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 애들도 많이 이걸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들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공격 방식, 플레이 방식과 관련된 팀 플레이 스타일 관련된 걸로 이제 카운터 어택이 높냐, 뭐가 높냐, 매치 템포, 그리고 이제 압박 강도, 그리고 포세션은 이제 점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롱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점유를 많이 하는 팀이고 여기가 이제 점유 쪽이거든요. 그쪽을 강하게 하는 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이게 만드는, 예, 이런 좀 시각화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관련된 것들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프로그레션 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이거 아마 축구 덕후들은 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이트를. 저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몰랐는데. 그리고 토탈 풋볼 애널리시스라고, 예. 어쨌건, 예, 이 사이트 좀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축덕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친구의 통계를, 이게 그러니까 라키티시의 2019-20 시즌 스카우트 리포트 관련된 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만든, 여기 다토 BHJ 이 표시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스케츠하고 아르투르하고 라키티치하고 알레냐하고 비달하고 프랭키 데용하고 포워드 패스, 전진 패스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렇죠. 백 패스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이런 것과,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 10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 패스 타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라키티치가 여기 있다, 이런 식의 이 그래프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친구인 거거든요. 이 친구한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 문과 그런가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잡지가 하나 있어요. F 프로인데라고 제가 예전에 그 푸스발마이스터 그 팟캐스트 할 때 자주 소개했던 거였는데 이 잡지에서도 이 친구의 그러니까 그 그래픽을 하나 가져다가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거가 잡지 기자가 부탁을 해가지고 테어슈테겐 관련된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요. 여기 독일 넘버원 골키퍼가 있다. 그 이거거든요. 테어슈테겐 해가지고 아 통계학자 아니고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예, 대학생인데 관심이 예, 있는 그 거예요. 너드라고 하면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머니볼 같은 것도 원래 대학생들이 막 그 통계 가지고 숫자 가지고 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뭐 이런 숫자 게... 같은 거 하니까 이과인 건 알겠죠. 예, 이과의 예,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런 것들 가지고 노는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그래갖고 숫자 가지고 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픈 데이터들 가지고 이런 그래프들 같은 것들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이제 SNS에 올리니까 이걸 이제 좋게 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들도 제공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F 프로인데 이번에 제공한 그래프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확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얘가 저한테 이거 내용 좀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글이 보여야지 읽어봐 주지. 글이 안 보이는데 읽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봐달라고. 어쨌건 얘 그래프 이 친구가 이렇게 보내준 게 됐던 겁니다. 인터뷰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쨌건 뭐 그렇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축구 통계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다가 저도 어쨌건 뭐 아마 국내에서 그래도 축구 관련된 칼럼들 이런 것들에서 뭐 각종 그 국내에서 쓰이지 않는 통계들을 가장 먼저 썼던 사람이 저라고 거의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통계하면은 축구 쪽 통계는 옵타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옵타 많이 쓰시잖아요. 옵타하고 네. 또 뭐 쓰시죠? 뭐 옵타랑 와이스카웃이랑 뭐 예. 스탯스범이랑 여러 개 예. 쓰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골닷컴이 퍼플 그룹이라고 하나의 그룹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기사를 쓰는 게 골닷컴인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들이 있어요. 퍼플 그룹이라는 하나의 그룹 하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제 통계 관련된 게 옵타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다진이라고 이건 이제 스포츠 중계 뭐 NBA라던가 축구라던가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저번에 그 J리그 그 중계권 사고 이것도 다진에서 산 거거든요. 예. 그냥 스포츠 중계 관련된 게 다진.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관련된 그 영상 뉴스 이게 이제 옴니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옵타가 자회사거든요. 계열사예요.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옵타 그 통계들을 가져다가 저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 보니까 자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옵타 트위터 계정 보면은 이제 오픈 소스들을 가끔씩 뿌려요. 옵타 트위터에. 그러니까 옵타 조는 프리미어 리그 위주.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옵타 호세가 라리가 위주. 그리고 옵타 프란츠가 독일. 그리고 옵타 파올로가 그리고 세리에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옵타 준이라고 생겼어요. 옵타 준이 예전에 그 꼴닷컴 이용훈 그 편집장이 현재 옵타 준을 그걸 다루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 거예요? 예, 옵타 준은 한국 거예요. 한국에 있어요? 한국어 그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옵타에 그 다른 데 올라온 것 중에 이제 한글로 안 돼 있는 거 있을 때 그 친구한테 번역을 얘기를 하죠. 이거 번역해줘. 딱 딱 번역해서 딱 올라오면은 제가 그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제 제 기사에다 붙여가지고 올리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축구 관련된 통계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는 원래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 자체가 기본 통계밖에 없었죠. 한동안. 한 그렇죠. 2004년부터 거의 옵타가 2003년부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세부 데이터들이 하나하나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골과 도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기준이었지만은 이제 뭐 그 후에는 뭐 CC라고 해가지고 그 네. 키패스, 찬스 크리에이트 예 그런 거 나오고 시작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슈팅 후 연결된 패스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데미안 코멀리라고 예전에 그 토트넘 단장이었던 사람이 네네네. 리버풀 단장이 됐었거든요. 그 이제 그가 질렛하고 익스하고 그때 네. 예 암흑기 때 네, 그때 네.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통계를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어. 예 그래서 코멀리 데려와가지고 쓴 건데 그래서 CC 개념으로 선수들 뽑아가지고 다우닝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영입한 게 다우닝이고 그래서 영입한 게 찰리 아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헤딩골 많고 이래서 영입한 게 캐롤이었거든요. 이게 나름은 통계에 기반을 해가지고 영입을 했던 거예요. 네. 통계에 기반해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맹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키패스가 다 CC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리서 이렇게 그냥 툭 볼만 갖다 대고 거기서 이제 중거리 슈팅을 멋진 걸 넣어도 그게 다 그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도 그게 다 CC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효용성이 그렇죠. 예, 스스로 CC만으로는 만들려고 예 너무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뭐 다우닝이라던가 뭐 찰리 아담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 과대평가가 됐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과대포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뭐 그러니까 CCC라고 해가지고 클리어 컷 어챈시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6m 이내의 슈팅들을 예 그러니까 골대에서 가까운 데에서 아무래도 골대에서 가까울수록 골의 근사치가 되어 가니까 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스탯이 있죠. 그렇죠. 예 이제부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이 친구가 만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 일단 뭐 XG 제가 XG를 자주 쓰잖아요 기사에서. 이게 XG인데요. XG가 그러니까 옵타에서 일단 이건 옵타 기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건데 XG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슈팅 이게 구역을 나눠요. 구역을 나누고 슈팅 구역 이런 식으로 슈팅 구역을 나눕니다. 슈팅 구역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상황별로 해가지고 가중치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가중치가 높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쪽이 가중치가 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이 아마 중앙 지역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들이 각각마다 들어가요. 가중치가 들어가고 슈팅마다의 가중치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수비수가 한 명 있냐, 두 명 있냐. 수비수 숫자에 예. 따라 또 달라져. 그래서 이 원 크기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게 슈팅이 조금 더 뒤임에도 얘보다 원이 더 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 수비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원이 더 커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 가중치들 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가중치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익스펙티드 골 이게 그러니까 기대 득점인 거죠. 그렇죠. 그냥 예. 골이 득점이 될 확률을 예. 계산한 거죠. 골이 득점이 될 확률을 계산하는 그 XG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샘 커라는 시카고 레드스타스 선수의 XG 스탯이어서 예, 골이 19골인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근데 XG 값은 19.1골. 상당히 근사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XG가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마이클 켈리라는 친구거든요. 이게 켈리 그래픽스인데 마이클 켈리라고 이 친구가 제 기억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요. 맞아요. 예. 이 친구가 제일 제가 그래서 이 친구 걸 처음에 가져다 썼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동그라미가 아닌 이건 네모로 예, 표시해가지고 예. 이게 골이 들어간 것들과 그리고 또 이 숫자 이런 것들을 그거가 얼마나 가중치가 높은가에 대해서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기대 득점이 3.6골 플러스 자책골 1골.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좀 근사치에 비슷하게 나온 거죠. 예, 익스펙티드 골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거를 XG 또 쓴 사람이 바로 이제 F태겐 F라고 네덜란드 애거든요. 네덜란드 애. 얘가 이제 요새는 BTS라고 해가지고
BTP죠? 네, BTP죠. 예, BTP 해가지고 뭐 요새는 유료화로 네, 제공. 유료화로 무슨 골드 예. 멤버면 뭐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놨죠. 예. 근데 어쨌건 이것도 예, 그 친구가 그 XG 값을 만들어 놓았던 거였는데 얘도 이 XG 때문에 유명해진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에 그 XG하고 이제 패스맵. 예, 네, 패스맵. 패스맵하고. 예,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던 애인데 이게 그 하이덴하임하고 하노버 경기로 이거는 이제 뭐 XG가 오픈 플레이는 그가 온 플레이 상황에서의 그가 볼을 네, 가지고 그렇죠. 있었을 때인 거고 세트 피스 상황에서 XG 뭐 이렇게 해가지고 XG가 2.72 대 0.69 그러면 대충 3대 0 스코어 3대 1 스코어 정도가 나와 반올림하면은 네, 그렇죠. 예 그런 경기인데 4대 0 스코어가 나왔던 경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많이들 쓰실 거예요 요새. 이게 제일 유명하죠. 그래요? 요새 아니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예. 오픈 소스. 예. 언더스탯이라고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시즌별로 쫙 볼 수 있죠. 14, 15 시즌부터 쫙 볼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마이클 켈리라던가 엘프테겐 엘프 같은 경우는 해당 경기만 띄워주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유료 BTP에는 뭐 시즌 그것도 나온다고 하지만은 BTP는 돈을 내면 다 보여주긴 해요. 예, 예.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경기만 있거든요. 경기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경기별로도 나오고 네, 경기별로도 나오고 예. 클릭하면 선수별로도 나오고 그 시즌별로도 나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예.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쨌건 이건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시티 경기. 도리어 XG 값 자체는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더 높게 나왔죠.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언더스탯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아가지고 이 사이트인데요. 네,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즌 기록으로 12경기에서 이제 XG 값이 24.37골 리버풀이. 근데 실제 득점은 28골. 그러니까 XG 값 대비 실제 득점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어쨌건 이것도 시즌 그 기록도 볼 수 있고 밑에 보면 선수별로도 뜨거든요. 선수별로 그 제이미 바디의 XG 값이 5.19골인데 실제 골은 11골. 그럼 오, 2배 이상을 엄청난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이미 바디가. 그렇죠. 예, 이거상으로 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예,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스털링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지죠. 그리고 레시포드가 많이 떨어지네요. 레시포드가 결정력이 기대 득점은 8.26골인데 실제 득점은 6골.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득점과 XG 값을 비교를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죠, 보편에. 예. 어쨌건 예, 언더스탯을 요새 좀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XG를 제공하는 데가 Y스카우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스탯봄에도 이제 이것도 트위터. 네, 제가 만든 건데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회사별로 XG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회사별마다 어떻게 XG 값을 계산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탯봄이 조금 XG 값이 많이 떨어지게 나오는 그렇죠, 편인 거죠. 예. 뭐 그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비교해 보면은 아직 XG는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가 수정해가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 가중치를 어느 정도 어디에 어느 정도 주느냐 뭐 그거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예. 옵타로 예를 들면 뭐 기본 그러니까 선수 그러니까 슛을 때렸을 때 그 거리를 가장 기준으로 넣어서 뭐 골키퍼와의 각도나 아니면 경기 속도나 그런 거를 따져서 이제 XG 값을 계산하죠. 보통은 기본 옵타가 그래도 가장 그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 경기에 거의 3,000에서 4,000개의 그게 나오거든요. 그 경기 상황이 나오는데 그 XG 값을 계산할 때 거의 한 3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걸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옵타가 제일 그래도 그 믿을만하죠.
그렇죠. 그 옵타는 그러니까 옵타가 그 통계 쪽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옵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픈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세미나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SNS나 이런 거에 이제 좀 광고를 새로운 잘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있을 때 그걸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그걸 이제 사람들 초대를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 많이 가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건 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통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만든 건데요. 이것도 이제 XG 관련된 건데요. 데이터는 언더스텝 거기서 땄고요. 예, 이고님 아주 말 잘하셨습니다. 개방적인 게 장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개방된 게 장점인데요. 이게 근데 또 이제 독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독일은 좀 약간 폐쇄적이거든요. 그렇죠. 독일은 좀 공개를 잘 안 하고. 예. 근데 이제 독일의 대신 장점은 있어요. 그 독일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관성이 있어요. 네. 한 군데에서 계속 맡아가지고 해오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과거의 기록들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옵타는 기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과거의 기록들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의도 달라지고 예. 계산 방법도 좀 달라지고. 도움을 주는 방식도 이게 그러니까 뭐 볼터치 3번 이내 슈팅이 얘가 골이 도움이다. 막 이런 그 도움의 기준도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예. 어쨌건 예. 이번 그 데이터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예. NPXG라고 이거는 XG 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대 득점 값인데 그 페널티 예. 그 킥을 제외한 거죠. 네, 제외한 거죠. 노 페널티죠. 네, 노 예. 페널티. 노 페널티 XG 값이랑 XN은 이제 XG 값인 그 기대 어시스트 예. 값이라고. 그러니까 expected assist라고. 그렇죠. XG 값 이제 슛 대신에 이제 어시스트를 그러니까 이 패스가 어시스트로 연결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을 나타낸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쪽은 높을수록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제외한 그 득점 기대 득점이 높은 거고 네. 예. 그 이제 이쪽으로 높을수록 이제 기대의 도움이 높다는 네네. 건데 그러다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들은 대부분 이 대각선 이쪽에 높이가 있을수록 좋긴 그렇죠. 하다고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득점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인 건데 가장 예. 뭐 일반적인 그래프. 어쨌건 이쪽으로 높은 선수는 골 스코어로 유형에 네네네. 가깝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 또 이쪽으로 높은 선수는 완전 대놓고 도움이 네. 예 이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이게 라리가 이번 시즌 라리가의 그 300분 이상 뛴 선수들을 기준으로 한 이 스탯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뭐 같은 NPXG인데요. 그 팀의 그 선수가 차지한 비율을 나타낸 거죠. 그냥 일반 90분당 수치 뭐 이런 게 아니고 팀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그것을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팀 내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슛을 때리는데 영향력이 있고 예. 뭐 그런 그 팀 내에 얼마나 그러니까 골 지분을 그렇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네, 있냐. 그렇죠. 예, 그거하고 보면 되는데 예, 독보적이죠. 네.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의 호셀루죠? 잘 안 보이네. 예.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9-20 시즌 라리가 익스펙티드 골 300분 이상 뛴 선수들의 그 수치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평균 값이랑 상위 5%를 선으로 끊어놨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것도 뭐 NPXG 값이랑 그 NPXG의 팀 내 비율 그걸 예. 차지한 거. 이것도 옵타에서 아이디어를 예. 가져와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예, 포션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가랑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얼마나
실제 맞더라. 기대 득점은 또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해가지고 한 거 결과는 모론이 예, 네, 좀 그렇죠. 독보적으로 높게 나왔다. 네. 이거는 진짜 독보적으로 높게 네, 나왔다. 네, 예. 보통 메시가 있는데 그렇죠. 네, 보통 보통 메시가 있긴 메시가 하죠. 있는데 예. 근데 어쨌건 초반에 이때는 메시가 부상을 안 네네, 나왔을 안 나왔었는데. 때죠.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예 모론이 불쌍하죠. 예, 네네, 팀이 워낙 못 나가고 있기도 하고 예 감독 경질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나요? 예. 어쨌건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 친구가 만든 게 아니고 옵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옵타 프로인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지난 시즌 이제 랭킹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 이 효율성 부분 수치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슈팅 대비 골 효율성. 그러니까 그 슛을 때렸을 때 그 슛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그러니까 예. 그 슛이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나타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 도르트문트가 공동 1위였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3위,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4위 뭐 이런 식으로 갔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새 조금 각광받는 스탯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 친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예, 그 올리는 건데요. 뭐냐면은 바로 이제 패킹 데이터라는 거예요. 패킹 데이터가 뭐냐면요. 이제 예전에 그 1990년생, 1989년생일 겁니다. 1989년생 그 독일 청소년 대표팀 그 토니 크로스하고도 같이 그 독일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같이 뛰었고 레버쿠젠에서도 이제 같이 뛰었고 독일 대표팀에서도 뛰었다가 일찌감치 좀 부상 때문에 은퇴했던 라인하르츠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레버쿠젠에서 같이 뛰었던 그 다음에 뭐 헤르타 베를린에서 뛰었던 옌스 에겔러하고 그 둘이 만든 통계거든요. 그 둘이 만든 통계인데 제가 이것도 관련돼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패킹이란 거거든요. 패킹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예, 그러니까 패스를 이렇게 한 번에 갔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메시가 여기서 패스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근데 얘가 수아레스겠죠? 옵사이드 스텝을 뚫고 여기로 가가지고 이 패스를 받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여 7명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킹이 7명을 넘어선 패킹이 된다. 이것들 이제 각각마다 더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상대를 많이 제쳤느냐예요. 패킹의 주안점은 바로 상대를 얼마나 많이 제쳤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전진했느냐. 그렇죠. 결국은 전진을 해야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백패스도 물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빌드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경기를 만들어 가려면 후방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 있어서 백패스가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골에 있어서는 전진 패스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킹이 상당히 요새 많이 중요시 여겨지는 건데요. 이게 그 전설적인 경기 바로 독일하고 브라질의 7대1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의외로 일반 스탯을 보면은 그렇게 이 점수 차가 날 경기가 그렇죠. 아니었어요. 일방적이네. 예. 그렇죠. 제 말, 그 XG라던가 아니면 점유율이라던가 슈팅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갈라질 네.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갈라지는 경기는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스탯상으로는 이렇게 갈라지는 경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패킹 후 계산을 해보니까 패킹에서 독일이 4대 341로 앞서고 있고 임팩트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슈팅 과정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임팩트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유용성이 있는 것들을 따로 뽑는 거예요. 여기서의 차이가 크게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라인하르츠가 그 브라질 월드컵을 처음에 이제 그 패킹을 만들 때 브라질 월드컵 경기들 가지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걸 가지고 통계들 만들어 보니까 확률이 그 패킹상에서 이긴 팀들이 승리해서 올라가는 확률이 92%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률 엄청난 적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래서 패킹 데이터가 또 이제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다시 한번 조금 오픈소스 조금 나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칼럼을 썼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거 아닌. 아 이건 이제 XG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아. 독일하고 칠레하고의 결승전이에요. 경기 스코어는 1대 0이지만 XG 값은 1.9대 1.51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경기. 거기다 이제 슈팅은 도려 슈팅 숫자는 칠레가 18대 8로 거의 압도를 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럼에도 독일이 이겼는가 보니까 결국은 패킹과 임팩트의 차이가 크더라. 여기 이제 패킹이 339개. 여기 이 패킹에 있어서 무스타피가 놀랍게도 1위입니다. 예, 전진 패스의 무스타피. 예. 근데 원래 그가 브라질 월드컵 때는 크로스가 위였고요. 예, 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팩트에서 킴미하고 헥토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또 이제 슈틴들이 제로토브 이때 뛰었었거든요. 슈틴들이 제로토브 뛸 때 왜 얘가 제로토브 이렇게 그가 쓰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리시브를 많이 했다. 패킹에 대한 리시브. 그러니까 많이 받아내. 그리고 빈 공간으로 잘 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랬던데 반해 이제 바로 칠레의 패킹을 보여드릴게요. 칠레의 패킹은 이제 481회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가 임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임팩트가 37회예요. 반면에 독일의 임팩트는 45회. 결국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임팩트다. 예. 그렇죠. 공개를 안 해서 좀 아쉬운. 예. 이게 요새 공개를 안 하고 그가 옵타에서 지금 가져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통계를 이제 예전에 오픈 소스 해놨다가 이제 옵타에서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제 옵타 프로에서 쓰다 네. 보니까 그러면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옵타 프로는 매우 비싸거든요. 그거 엄청 비싸요. 네, 1인당 3천만 원인가?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구단 아니면 리그 방송국 이런 데서 쓰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 해보려고 하다가 3천만 예. 원 내라길래 안 했습니다.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수 없게 된 거죠. 네, 예, 그렇죠. 막힌 건데. 근데 가끔 빌트지 같은 데 보면은 패킹 수치가 얼마고 임팩트 수치가 얼마고 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 얘기인 즉슨 그거는 빌트지는 그걸 그거가 옵타 프로를 사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그 외에 이제 이 친구가 만들었던 좀 그런 그래프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그래프들이 아닌 아니죠. 예, 그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그래프들인 거거든요. 이 친구는 통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통계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렇죠. 데이터 예. 수집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 수집은 이제 뭐 옵타에서 받아서, 기본 네, 데이터들을 네. 해가지고 뭐 옵타나 뭐 이런 예. 데서 받아오는 거죠. 기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가 그거를 가공을 해서 예. 그래서 눈에 보이기 좋게 그렇죠. 이제 시각화하는 그래프와 예,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가 그 그라나다 방송했을 때 한번 쓴 적 있잖아요. 그래프. 앞으로도 좀 저희 방송에 예, 시간이 되면은 해줄 예정입니다. 예, 어쨌건 근데 이 친구가 만든 예전 그래프들 조금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워비부터인가요? 예, 이워비부터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스텝별을 100분위 점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시스트 체인의 이워비가 거의 99? 그 정도 예. 찍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상위 1%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 일반 데이터를 100분위 점수를 계산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18, 19 시즌 1000분 이상 뛴 5대 리그 모든 선수를 다 통합해서 나타낸 거고. 근데 그래프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시스트 체인이 이어비가 굉장히 높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칼럼도 올라왔고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어비가 2차 어시스트가 높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2차 세컨드 어시스트가 예, 세컨드 어시스트가 높은데요. 높죠. 잠깐만요. 이거 잠깐 가려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어비가 그게 많았어요. 이어비가 측면에서 이렇게 전진 패스를 찔러주면은 거기서 이제 콜라시냐기 크로스를 가져가고 아니면 컷백을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오바메양이라던가 아니면 뭐 라카제트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마무리 짓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2차 도움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어비에 대해서 약간 좀 일레귤러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콕스도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어비에 대한 칼럼을 한번 썼었어요. 그래서 이어비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로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거보다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예, 그거 기점 패스요. 그거에 굉장히 네,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시스트 체인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겁니다. 아, 근데 뭐 단순히 꿀영입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에버턴에서 잘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예. 부분만 예, 뛰어나가는 그냥 거죠. 그 부분만 뛰어나는데 뛰어나가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약점들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레시브 패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네. 프로그레시브 패스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게 떨어지면 아마 패킹은 나쁘게 나올 겁니다. 예.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랬다는 건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할 부분들이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어비는 거드는 거고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였죠. 그렇죠. 까놓고 말해서 얘 바르셀로나 팬이거든요, 이 친구가. 예. 아, 메시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최상위권인 거 모든 패스에 있어서. 근데 이제 꼭 그 간혹 가다가 그래 안 믿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아, 그래서 메시가 원래- 이렇게 위대하다. 그렇죠. 원래 시작할 때는 이제 메시가 얼마나 이렇게 패스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했었는데 예. 이것도 여기서 이게 이 제목에 보다시피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그 창조적인 패서! 창조적인 예? 패서들을 그러니까 찾아내는 건데 저 6개 카테고리의 100분위 점수를 다 평균을 내서 가장 높은 게 메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메시가 예. 다 높았죠. 아니, 근데 그거 안 해도 메시가 가장 높은 건 다 아, 알아요. 예. 그건 맞죠. 메시가 가장 높은 건 다 알거든요. 예.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한번 얼마나 즐거웠는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이 친구가 만든 다른 것들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옛날에 만든 자료인데요. 예, 이건 패싱 프로파일 제목부터가 네, 예, 패싱 그래서 프로필이죠. 이제 뭐 지난 시즌 기준으로 1000분 이상 뛴 선수들을 기준으로 한 건데 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균도간이 굉장히 높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균도간이 전체적으로 상위권이네요. 평균적으로는. 네, 그렇죠. 예. 그거 패스도 이게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이게 일반 패스 숫자인 일반 거고. 패스도 있고, 파이널 네. 서드 지역의 패스. 그 파이널 서드라는 게 공격 진영에서의 네, 공격 진영의 패스. 패스죠. 네. 예. 그 이게 전진 패스. 예. 그 2차 어시스트, 3차 어시스트. 이게 아까 그 말한 어시스트 예. 체인. 예. 아까 그게 어시스트 예. 체인이고요. 그 기점 패스. 네네네, 예. 이제 그다음에- 어시스트하고 키 패스인 네, 거죠. 합쳐놓은 거죠.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수비 라인을 깨는 예, 패스죠. 스루 패스에 네, 가까운 스루 거죠. 패스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패스인 패스 건데,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패스 부분에서는 다비드 실바가 가장 높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공격과 관련된 패스는 다비드 실바가 가장 높고, 그냥 평균적인 패스 놓고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빈도간이 좀 높은 지역에 있고, 예, 페르난지뉴는 좀 그러니까 저런 패스는 떨어지는 거죠. 어시스트와 관련된 패스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그거 아무래도 패스 숫자라던가 이런 공격 진영에 이게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 그 패스 숫자 자체가 적다 보니까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가 적은 그렇죠. 거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 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러니까 공격 지표 같은 거 되게 높게 예,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이- 패스 자체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왜냐면 측면에서 많이 그렇죠. 뛰었으니까요. 네네. 측면에서 뛰는 선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베르나르도 실바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안 되죠. 네. 예, 안 되긴 왜냐면 한데. 이건 중앙 미드필더 기준으로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베르나르도 실바는 여기 플러스 크로스가 들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여기 베르나르도 그래서- 실바 넣었다는 건 스털링 넣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만든 것들은 좀 잘못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나중에 가면 고치고 그런 게 있었죠.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난 시즌 기준에 그 피르포와 알바, 그러니까 알바가 기존 바르셀로나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르포가 오피셜 예. 떴을 때 예. 그 만든 거래요. 그때 이제 비교하려고 올린 거죠. 네, 네. 예, 비교하려고 그래서 거죠. 둘의 이제 풀백으로서의 능력을 조금 비교하기 네, 위해서 예, 이제 이거 어시스트하고 2차 어시스트, 3차 어시스트, 네, 그렇죠. 예, 그건 어시스트 체인과 관련된 수치인 거고요.
이제 찬스 크리에이티드, 네, 찬스 키패스, 메이킹, 찬스 예. 메이킹, 뭐 파이널 서드 패스, 네. 그다음에 페널티 박스 안에 패스, 예. 그리고 패스 성공률,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것들인 건데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예, 태클 관련된 수치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점유하는 태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PADJ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 팀이 점유율 높은 팀은 수비 스탯 자체가 낮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점유율 높은 팀의 그 점유율을 감안을 해서 예, 태클 수치나 인터셉트 수치나 이런 수비 스탯을 예, 가중치해 준 그렇죠. 거. 네, 네. 예, 어차피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으면은 그거는 높을 수밖에 없는 높을 수밖에 거니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점유율이 높은 팀은 그런 상황이 적을 거 아니에요. 수비하는 예.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수비 경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알바가 그래도 역시나 위더라. 압도적이죠. 예. 뭐 그가 드리블 관련된 게 필포가 높은 언더볼은 거. 뭐 필요가 예. 네, 그렇죠. 그거 제외하고는 그가 전반적으로는 예, 뭐 이렇더라. 뭐 이렇게. 이제 아까 거는 100분위 점수를 계산한 거라면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90분당 스탯 자체를 예. 그래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타낼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냥. 근데- 100분위 점수보다는 그냥 일반 스탯을. 이게 조금 맹점이 하나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이걸 올리고 나니까 그 이제 최저값 이게 맞춰져야 하는데 예. 지금 끝 자세히 보시면 끝에 약간, 예. 좀 다를 거예요. 일자가 아니죠. 네, 마지막은 일자가 아닌 마지막은 거예요. 일자야 되는데 그 네네, 그렇죠. 이쪽이야 그럴 수 있더라도 마지막은 일자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예. 일자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아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치게 됐죠. 네. 그 다음 고친 게 이제 이거예요. 예. 그다음 한 게 이건데 이거는 이제 네이마르하고 쿠티뉴 지난 시즌 비교했다 보니까 쿠티뉴가 예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에서.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건 너무. 그렇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이제 거기서 부탁했었거든요. 그 토탈 풋볼. 토탈 풋볼. 네네 거기서 부탁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예. 이제 이거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제 최대값 저기 이제 끝에 자세히 보시면 맞춰 있는 거 알 수 아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긴 왜 네이마르하고 그러니까 쿠티뉴 이게- 비교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그 코파 아메리카? 아니요. 그건 뭐야? 그 이적설 할 때. 아. 이적설 할 때 그러니까 걔들도 그 사람 끌려고 그냥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니 지난 시즌에 쿠티뉴는 뭐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걸 아무리 90분 기록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지난 시즌 쿠티뉴는 커리어 최악의 시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물론 그가 뭐 아, 인테리어에서 그때 제외하고는 최악의 시기인데 예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 뒷배경이 전부 청색. 저거는 그냥 뒷배경을 청색으로 한 거는 그 글씨를 그냥 흰색으로 그냥 귀찮아서 다 흰색으로 그냥 해버리려고 다 검은색으로 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에요. 이 스텝 이거는 이제 압박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압박의 강도와 그 효율성을 효율성. 네, 네.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압박을 많이 한다고 그게 효율이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압박을 많이 한 공간이 술술 뚫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니까 이제 새로 준 PPDA라고 네. 이게 이제 압박을 측정하는 그 통계예요. 요새 많이 쓰는 네, 그렇죠. 거죠. 이제 예.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거 쓰기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네, 좀 됐는데 굉장히 됐어요. 네, 이건 네. 이 PPD에는 나온 게 2010 몇 년에 나왔다? 2012년 3년? 아마 좀 됐어요. 이건 네. 나온 지 좀 됐어요. 예. 어쨌건 근데 예. 이제 그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예. 에서의 압박 강도를 예.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를 왜 터치를 몇 번 못 하겠는가? 네, 그러니까 예, 상대가 수비 액션을 취할 때마다 예. 허용한 패스가 얼마나 되는가. 예. 그거를 바탕으로 압박 수치를 계산한 거죠. 예. 이건 이제 시퀀스. 시퀀스죠. 네. 예. 그러니까 압박 시퀀스죠. 네. 경기당 압박 시퀀스를 그냥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높다는 것은 상대 시퀀스를 많이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시퀀스를 최대한 없앴다는 거니까 예. 효율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이 상우 봤었을 때 검은 A 바르가 상당히 그렇죠. 예, A바르는 이제 엄청나게 압박을 예. 많이 하고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헤타페하고 예, 지난 시즌 약간 좀 돌풍의 팀들 그렇죠. 네. 예. 압박을 되게
근데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압박 관련된 지표들이 분데스리가하고 라리가가 독보적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가 프리미어리그가 높다라고 압박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프리미어리그는 압박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상위권들은 분데스리가 팀들이 많아요. 그 에이바르가 물론 독보적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 바이에른,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뭐 이 팀들은 워낙 유명한 팀들이잖아요. 압박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데스리가 팀들이 좀 상위권에 많이 있고 그 라리가가 또 상위권에 많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니까 그리고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은 진짜 120km씩 뛰거든요. 120km 뛰는 팀들이 많아요. 분데스리가는. 그러니까 다른 팀들, 다른 리그들 보면은 115km만 넘어도 많이 뛰는 건데 분데스리가는 120km를 넘어야지 많이 뛰는 게 되어버리니까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예, 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많이 뛰는데 분데스리가 팀들이 많이만 뜁니다. 기술이 떨어져요. 요즘 분데스리가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분데스리가가 아무래도 스타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에 그렇죠. 많이 유출되기도 하고 좀 그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로 많이 개편이 되기도 하고 요즘 어린 선수들 좀 뛰어난 선수들 10대 선수들 보면 분데스리가에 많잖아요. 뭐 산초, 하버츠 막 이런 선수도 있는 것처럼 좀 그래요. 이게 그거 좋다라고 마냥 좋다라고만 볼 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어린애들이 많으면 압박이 많고 그리고 많이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압박이 좋다고 뭐 예. 뛰어날리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예.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옵타 프로에서 제공해준 골 엔딩 시퀀스 인볼브먼트. 요새 거가 이게 나름 각광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막 예, 쓰기 시작했죠. 최근은 그러니까 시퀀스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축구라는 거 자체가 결국은 흐름의 스포츠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뭐 키패스 뭐 아니면 마지막 뭐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관여를 했느냐 경기에 그 골에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네, 예 그건 건데 여기서의 바로 그 지난 시즌 제가 항상 브란트를 그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브란트가 골 엔딩 시퀀스라던가 이런 모든 시퀀스 관련돼서 예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독보적인 1위를 달렸다. 하버츠가 2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 망할 놈의 새끼는 지워버리고요. 예, 터키가 예, 이런 진짜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예,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것들 나온 것들에 예 파브르는 대체 그 브란트 어떻게 쓰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겠어요. 브란트를 너무 효과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로톱에 계속 세우질 않나 뭐 이상하게 위치 자체를 이상하게 세우는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파코가 부상이었어가지고. 파코가 부상인데 괴체가 이제 재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괴체가 재계약 안 해가지고 괴체를 안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브란트를 그러니까 제로톱 예,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시즌 브란트의 이제 XA 관련된 수치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XA 수치 해가지고 XA가 7.4개. 근데 이제 실제 도움은 9개. 해가지고 이 빨간색들은, 겉에 있는 빨간색들이 이제 브란트의 전체 볼 터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볼 터치들에서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어떻게 패스들이 갔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슈팅으로 연결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자르, 토르강 아자르 해가지고 토르강 아자르도 전체적으로 아자르는 좀 측면으로 많이 빠져 있죠. 이 보면은 패스 지점들이 측면에서 많이 빠져서 한 것들이 보이는. 브란트는 좀 더 폭넓게 있다면은 아자르는 좀 중앙 지역보다는 좀 하프 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측면으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슈츠가 되게 좀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었죠. 이걸 봤었을 때 슈츠는 왼쪽 풀백이다 보니까 다 이제 왼쪽 지역에서 가는 건데 크로스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익스펙티드 어시스트가 10.3회로 1위였었거든요. 예. 근데 도움은 5개밖에 안 됐어요. 호펜하임 애들이 그렇게 골을 못 넣은 거예요. 패스를 그렇게 주는데도 그렇게 골을 못 넣었던 거였거든요.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다시 이제 또 이 친구가 만들었던 다른 그래프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르투르 멜로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르투르 멜루가 이번 시즌 들면서 그 공격적인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저번 시즌보다 더 전방에 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18, 19 시즌과 이번 예. 시즌 그 공격 지표를 비교한 거예요. 이것도 메인. 예, MPXG. 아 이거는 그냥 NP 그러니까 그냥 NP죠? 페널티 그냥 골이요. 예, 그냥 골이군요. 네. 아, 두 골, 예. 네네, 두 골. 예, 그렇군요. 왜 MPG? 뭐, 그냥 지라고 하면 되지. MPG를 아니, 굳이. 그 페널티를 빼야 되잖아요. 아르투르가 페널티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맞는 거냐면 그 저 MPG 하는 거 처음 봐요. 아니. MPXG는 제가 봤어도 MPG 하는 거 처음 봐요. 거기 있는 거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예. 복사해서 붙인 거라. 어쨌건 이거 어시스트 수치고요. 예. 그리고 슈팅 90분당 슈팅인 그렇죠. 거죠. 슈팅도 많이 늘어났고. 예. 그리고 이제 키패스. 키패스도 확 늘어났고요. 네, 엄청 늘어났어요. 예, 키패스가 진짜 많이 늘어났죠. 예, 이게 XG가 여기 나오네요. 네네네. 예. 0.02골, 0.04골. 예. 아직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이게 뭐, 예, 그렇게 그 자료 자체가 조금 예. 오래된 그 거. XA는 이제 expected assist 수치인 거고, 예, 여기 이제, 예, 그게 나오네요. 합산이죠. 예, 합산된 것들.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투르가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 눈을 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이건 팔로우 늘리려고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잠깐만요. 지웠나? 팔로우 늘리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뭐야? 이거 없네? 잠시만요. 제 팔로우요? 제 마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트위터. 예, 이게 이 친구가 만든 트위터거든요. 다토 BHJ 트위터 다토 BHJ. 여기 많이 팔로잉도 해주세요. 팔로잉도 해주시면은 볼 거 많습니다. 예, 그래프들.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팬들 위해서 또 따로 만든 게 있잖아요. 네네. 프리미어리그 팬도 만든 게 있죠. 조금 내려. 어디 있어요? 저는 프리미어리그 여기 있어요. 예. DB PL. 그냥 뒤에 PL만 붙이면 돼요. 이것도 며칠 전에 그 프리미어리그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죠. 블로그랑 같이.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팔로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선수 비교 관련된 거죠? 화질이 너무 안 좋게 나오네. 왜 그러지? 아니요. 보면 달라요. 그런가? 지금 저희가 멀리서 봐가지고 더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예. 네. 벤제마하고 펠릭스의 비교인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마드리드 더비 전에 예. 이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 레이팅이라고 이거는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여러 가지 스탯을 예. 그 혼합 가공을 해서 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건 이 상호 보면은 펠릭스가 앞서는 게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예, 그 비전이 크게 앞서는 거 제외하고는, 네네네네. 그 시야가 크게 앞서는 그렇죠. 거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키패스조차도 네, 벤제마 네. 거의 배낭. 네. 예, 이번 시즌 장난 현재까지 라리가 최고의 선수죠. 네, 맞아요. 네. 예, 왜냐면 메시가 이제 뭐 쫓아가겠지만은 어쨌건 현 시점까지는 라리가 최고의 선수죠. 배낭. 그렇죠. 예. 황제마. 너무 좋아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인데. 그래요? 이번 시즌 레반도프스키는 좀 봤나요? 네, 맞죠. 네,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시즌은 거의 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예요? 레반도프스키보다 벤제마가 더 좋아요? 저는 네, 벤제마. 그리고 요새 이제 핫한 선수. 저기 댓글에도 홀란드 좀 저거 스카우팅 리포트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어쨌건 이게 홀란드 관련된 기록이거든요. 그 홀란드가
비슷한 선수 유형을 찾기 위해서 만든 네,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그 각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해서 그 5대 리그에 있는 모든 선수들과 홀란드가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비슷한지 탑 네. 15명을 뽑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상호 봤을 때는 그렇게 비슷한 선수는 없죠. 네,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 좀 당황을 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별로 비슷한 선수가 없는.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제 이거는 처음 시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선수 이제 찾기 시작. 이게 살짝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제 네. 그 비슷한 컴패리전을 네네네. 하려고 하는 네. 거죠. 예. 비슷한 선수를 그 어떻게 계산하는가? 네. 그게 약간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한 건데 홀란드를 가장 먼저 네. 해봤죠.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라이브 방송 때 지난 라이브 방송 때 홀란드하고 비슷한 선수 누가 있냐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갖고 딱히 기억나는 선수가 없는데 마리오 고메스 한참 때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유형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홀란드는 너무 어린 선수여가지고 여기서 또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약간 마리오 고메스를 많이 연상시킨다고 하지만은 뭐 발전 방향에 따라서 뭐 다른 선수로 더 완성형에 가깝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계산한 거는 다 이번 시즌 예, 뛰고 있는 선수들만 한 예, 거고요. 예. 제 말 완성형이 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참고로 여기에 누가 있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있구나. 뭐 마르티네스 제코, 요새 너무 잘하죠. 예. 예. 레반도프스키, 뭐 해리케인, 루카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헤딩 수치는 없네요. 네, 헤딩을 넣으려고 했는데 예. 왜냐면 홀란드면은 빼먹었어요. 그래도 헤딩 수치가 조금 나아줘야 되는데 예. 오바메양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가 높게 그렇죠. 왜 이게 근데 이게 단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그러니까 저게 그건 뭐 키패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네네. 뭘로 했어요? 저게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를? 그러니까 특정을 뭘로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그 제일 최근 거니까 아마 DC랑 그 딥컴플리션 예. 네, 그거랑 그 패스 페널티 에리어 네, 그거랑 뭐 키패스도 했지 싶어요. 키패스도 넣어야죠. 네, 네, 키패스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넣어야죠. 네, 넣었어요. 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짬뽕해서 만든 거. 어쨌건 그냥 이상호 보면은 가장 그 육각형에 가까운 거는 무사 덴벨레는 육각형이 무슨 말이야? 가장 비슷한 선수요? 아 그냥 그거 육각형. 그냥 그렇게요. 이걸 전부 다 꽉 찬 걸 육각형이라고 하죠. 그 이걸 육각형이에요? 예, 이걸 이제 육각형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6개로 많이 했었다 네. 보니까 이게 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야구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야구에서 네네네. 6 뭐 5 플레이어, 6 네네네. 플레이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오각형 꽉 찬 오각형 네네. 뭐 꽉 찬 육각형 뭐 이런 거 예, 그 다재다능한 선수 표현할 때 꽉 찬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호는 예전에도 그 예. 가장 꽉 찬 그 육각형 선수를 찾는 걸 제가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예. 근데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저걸로. 근데 뭐 어쨌건 이건 리그 차이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차이 그냥 이제 스타일만 딱 비교한 거죠. 저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선수를 비교할 때 디펜딩을 보는 거는 중요하고 공격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기본적으로 공격수에서 그거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바로 이제 여기 발로텔리가 이렇게 아니 걔는 바로텔 밑에 거예요. 오바메양이지 오바메양 육각형 오바메양이지 무사 덴벨레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 오바메양이 그래서 무슨 예. 얘긴가 했어. 예 오바메양이 여기 위지 예 네네네. 잘못 봤습니다 예 오바메양이 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오바메양이 육각형에 가장 가깝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바메양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예 어쨌건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수비 가담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약간 그 테베스랑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런 마르티네스를 설명할 때 그것도 이제 이 수비 수치를 보여주는 게 좋지만은 그냥 단순한 공격수를 비교할 때는 저는 그때는 수비 가담은 사실은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포지션별로 다 달랐어요. 예. 처음에 만들 때. 그렇죠. 왜냐면은 포지션마다 가중치를 주는 것들이 그렇죠. 다 따르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넣어야
할 것도 아, 많고 계산할 그때마다 것도 바꿔야 될 다 것들은. 달라야 돼서 그래서 그냥 너무 편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뻗쳐 나가야죠. 예. 어쨌건 예, 공격의 그 수비를 지표를 넣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건 예를 들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 아니, 그래도- 대한 소개를 할 때는 그때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마르티네스 라우타로의 강점이 수비 가담인 거니까. 그때는 얘 봐봐요 이렇게 수비 가담도 한다. 약간 뭐 이런 이런 거죠. 선수가 그러니까 홀란드가 수비감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죠. 아니 안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공격수도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안 하잖아. 여기 봐봐요. 다른 선수들 다 예? 여기 다른 선수들 다 봐봐요. 막 여기 수비 가담 다 이렇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근데- 다 그러니까 모양이 네? 모양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이 예. 어쨌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예, 그러면은 방송을 했고요.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오늘 근데 몇 명 오신지 체크를 못했네요. 저거 여기서는 체크가 안 돼가지고 휴대폰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근데 뭐, 공지를 안 해서 뭐 예, 공지 안 해가지고 아마 오늘 별로 안 왔을 겁니다. 예. 그게 좋아요 전. 예. 어쨌건 예, 올라갈 겁니다. 영상 예, 영상 올라갈 거니까요. 풀 영상 올라가나요? 예, 풀 영상 올라갑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궁금하신 부분은 없죠. 뭐 아무거나요. 그 통계 말고도 뭐 주말 뭐 챔피언스 분데스리가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뭐 아니면 라리가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뭐 프리미어리그 관련된 질문도 상관없고 챔피언스리그 관련된 질문도 상관없고 아무거나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없는 걸로 알고요. 예, 댓글이 없으니까요. 하나 어떤 거요? 부탁이요. 부탁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예전에 한번 옵타 프로2를 가지고 논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컴퓨터로 제공이 돼요. 예, 최근에 분데스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도 늘어났는데요. 근데 그 컴퓨터 딱 해가지고 옵타 딱 만져보는데, 너무 예술이더라고. 그래서 옛날 모든 것들이 다 떠. 심지어 선수 한 명에 모든 그런 막 볼터치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패스 어디 써 있는지 막 그런 것들 제가 그것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의 중요성을 그때가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 알게 됐었습니다. 더비나 라이벌 구단 뒷얘기 등등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영상 한번 부탁드려요. 저게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라이브 때 한번 뭐 털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편집 영상으로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너무 내용이 길어요. 방대해요.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저거를 만약에 그냥 편집 영상으로 하면은 PD가 죽어납니다. PD가 그러면 그거 계속 편집해가지고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뭐 더비 관련된 얘기, 더비 스토리를 한번 다음에 레비어 더비가 있을 때나 아니면 엘클라시코 때나 뭐 어쨌건 한번 라이브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 되죠. 저기 평소에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기사나 예. 뭐 유튜브나 뭐든지 자기 필요한데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홍보용으로.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럴까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할 일이 힘들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바빠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던 놈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죽죠. 예, 안 돼요. 그거는 예, 돈 받고 해야 돼요. 돈 받고. 예, 돈 받고 해야 돼요. 예. 아니 안 이런 그래도 일도 돈 받고 보통 하는 게 아닌데. 예. 페이먼트 받고 하는 것만 걸러서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어. 만드는 거 자체가 재밌더라도 지금도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아까 그래놓고서는 그래갖고 잠도 못 잤다고 그래놓고서는 뭔 생각입니까?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예? 알겠습니다. 예. 돈 주실 거면 연락 주세요. 예. 뭐 그러면은 예.
이쯤에서 예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잊지 마시고요. 아니, 먼저 알려주시면 따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다시 해요? 아니요. 단호하시네요. 예 그러면 예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